안녕하세요. 김태균 작가입니다. 저는 산책을 좋아하는데요. 이곳저곳 동네를 거닐다 보면 간혹 엄청난 크기의 오래된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마주치는 커다란 나무를 보면 그 자태와 크기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커다란 몸통과 풍성한 잎사귀와 가지들,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이 나무는 언제부터 여기서 자랐을까? 어떻게 이 오랜 세월을 견디고 이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걸까? 도대체 누가 여기에 이 나무를 심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혹시 이런 나무들이 근처에 또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오래된 나무들을 일컫는 말이 있는데 바로 노고수라고 합니다. 부천의 노고수를 찾아보니 다양한 노고수가 등장하네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노고수 이야기가 눈에 띄는데요. 부천의 대장동이라는 곳에 최근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고 그 주변 지역을 모두 철거할 상황에 놓였는데 300년 된 들매나무 또한 잘릴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다행히 동네 주민들이 살리자는 의견이 반영되어 지자체 공무원과 건축회사, 생태학자가 협의하여 부천시의 보호수로 지정하여 보호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말 훈훈한 이야기군요. 이제는 대장동의 들매나무를 직접 찾아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번 현장을 가볼까요? 나무의 위치를 찾아 대장동 마을을 이곳저곳 다녀보고 여쭤보기도 합니다. 실례합니다. 저 하나 여쭤보려고요. 네. 여기 그 큰 나무가, 오래된 나무가 한 300년 된 들매나무가 어디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네. 실례합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저 여기 그 오래된 그 들매나무가 근처에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 해서요. 명순네 고목나무 거기가 네. 저 위인데. 안쪽 아니요. 큰말 어디쯤 대충 어디쯤 혹시 아세요? 큰 말인데 예. 그게 그 집이가 옛날 사람을 대해요. 아 예. 그 집 식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단 사람이 살아서 몰라요. 아 예. 일단 거기 나무가 큰 게 있어요. 네. 아, 예. 예.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나무더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오래됐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찾기가 쉬워요. 일단 여기서 쭉 나가세요. 공장 있는 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올라가면 나무가 보여요. 이렇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들매나무를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찾았습니다. 역시 직접 들매나무를 보니 정말 웅장한 노고수의 위용이 느껴집니다. 이곳은 사유지이고 이 나무는 가택 내에 존재하기에 나무의 주인격이자 이 주택에 사시는 선생님께서 나무의 촬영에 대해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생태학자 오병훈님의 역할도 컸다고 합니다. 오병훈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 이러한 노고수들의 생태학적 의미를 직접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델핀이 바로 들매나무는 우리나라 물프레 나무하고 거의 비슷한 식물인데 그거는 뭐 목재도 좋고요. 워낙 생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식물이에요. 그렇게 큰 나무가 도심에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그 다음에 거기는 또 성황목 비슷하게 마을에서 수호신으로 이렇게 모셨던 그런 나무니까 큰 나무가 있었던 거죠. 그 나무가 원래 두 그루가 있었는데 지금 한 그루는 없어졌고 지금 한 그루만 남아 있습니다. 이번엔 깊은구지 심곡이라는 이름의 동네인 심곡 본동으로 발길을 돌려봅니다.
깊은구지 느티나무라고 일컫는 이 나무는 몸통의 한쪽 귀퉁이가 잘렸지만 아직도 훌륭한 미용을 자랑합니다. 수령이 500년이나 된다고 하는데 500년 전이라면 1520년경 조선시대 중기 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조선시대부터 이곳엔 마을이 존재했다는 의미겠죠. 마을의 평안과 수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깊은구지 마을 주민들은 원래 세 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나무, 할머니 나무, 그리고 손자나무로 불리는데요. 할머니 나무와 손자나무는 깊은구지 윗말, 즉 현재 정명고 아래쪽에 동쪽과 서쪽에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있었고, 할아버지 나무는 동네 아래쪽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에 도로가 나면서 할머니 나무는 잘려나가 현재 사라졌고, 할아버지 나무는 화재로 소실되어 현재는 외형만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고목나무 근처에서 불장난을 하다 나무에 불이 붙어 소방차가 출동하며 불을 끄기도 하였는데, 불에 탄 후에도 계속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다른 주민들의 말로는 한 남자가 그 자리에 집을 짓기 위해 나무에 불을 질렀다가 비명횡사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네요. 오래된 나무이기에 그만큼 많은 이야기가 나무에 담겨져 있는 것 같군요. 현재의 할아버지 느티나무에는 다시 새로운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자연의 생명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마을의 오래된 나무를 수호신으로 여겨 주민들이 제를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도당제라고 합니다.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이런 제사는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마을 축제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곳 깊은구지 느티나무 도당제는 2023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의 무관심과 예산의 부족으로 이제는 도당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번에는 소사본동에 있는 노고수 두 그루를 찾아 떠납니다. 소사본동에는 더 오래되고 더 커다란 노고수가 두 그루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세종병원 앞에 있는 은행나무입니다. 은행의 열매가 은처럼 빛난다고 은행이라 불리우는 은행나무. 이 나무는 수령이 1000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를 지나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네요. 타임머신이 있다면 이 나무가 존재하는 곳을 중심으로 주변의 집들과 사람들만이 사라졌다 나타났다를 여러 번 반복할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고려시대부터 이 지역에 사람이 계속 살고 있었다니 마을의 터 또한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1960년쯤에 은행나무의 뿌리가 지상으로 많이 노출되어 주민들이 걱정을 해서 흙을 덮어놨는데, 그 후 마을에 불상사가 일어나자 흙을 다시 파내 원래대로 하였더니 마을이 다시 평안해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주변 지역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양한 에피소드가 전해지네요. 또한 소사본동의 옛 이름인 소세라는 이름을 써서 소세은행나무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안타깝게도 은행나무의 윗가지들이 많이 잘려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은행나무 윗가지들이 잘 자랐는데 90년대 들어서 갑자기 가지 끝들이 고사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어쩔 수 없이 가지 부분을 모두 짧게 잘랐다고 합니다. 나무의 수령을 감안하면 꼭 해야 할 가지치기이지만 너무 큰 가지들이 잘렸기에 나무의 수려함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스스로의 무게에 부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철 와이어로 나무와 나무끼리 연결하여 서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보존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묻어나오는 모습이군요.
이 은행나무는 암나무로 매년 은행이 열리는데 그 은행 씨앗으로 후계목을 길러 2015년에 5천 그루를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부천의 어린이들에게 분양했다고 합니다. 이 후계목들은 부천시 전역에서 잘 자라고 있겠죠. 또한 옛날에는 매년 단오 때가 되면 동네 주민들이 은행나무의 굵은 가지에 그네를 걸어 그네를 탔다고 합니다. 마을 처녀들이 곱게 한복을 입고 그네를 타면 마을 총각들이 한눈에 반하며 이 동네 처녀 총각들이 썸을 타는 만남의 장소로서 역할도 했다고 하네요. 정말 천년세월의 노고수답게 수많은 이야기가 넘쳐 흐릅니다. 부천시에서는 1982년 10월 15일에 시의 제1호 보호수로 지정하여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사본동에는 또 하나의 오래된 노고수가 있습니다. 은행나무에서 조금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 이 나무는 800년 된 느티나무입니다. 나무 밑둥 줄기와 가지들이 아주 튼튼하고 수려해 보입니다. 잠시 감상해 볼까요? 높은 건물 빌딩만 즐비한 이 도시에 이렇게 생명력이 강한 나무가 두 그루씩이나 같은 동네에 꿋꿋이 자라고 있다는 건 이 마을의 터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가름할 수 있겠죠. 소사본동에 있는 은행나무와 느티나무에서는 코로나 이후 다시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제의식은 홀수에 지내는 마을 축제의 형식으로 산신제와 함께 개최합니다. 최근 2023년에 개최되었는데 아프리카 열병과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못하다가 6년 만에 다시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소세마을이라는 전통적 이름을 가진 이 마을에서 250년간 이 재래의식을 치루었다고 하는데요. 이 나무가 마을 공동체 문화의 중심지였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연 이 오래된 나무들의 생태학적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 유전 자원이 환경에 적응하는 힘이 탁월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오래 살아온 나무들은 그 주위에 산불도 났을 거고 뭐 집 위에 그 주위에 불도 났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벌레도 많이 생겼을 거고 그런데 병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도 그런 걸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수백 년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유전 자원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있죠. 그런 거. 사실은 그 나무 한 그루만 보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나무에서 씨를 받아가지고 후계목을 길러줘야 돼요. 그 역할을 후손들이 해야죠. 그래서 그 나무 후계목을 길러서 그 나무를 가로수로 쓴다거나 그 다음에 공원용수로 한다거나 학교림에 조성한다거나 학교림 조성한다 이럴 때는 그걸 활용을 하면 좋죠.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전통 문화를 축적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노후수를 우리는 정말 잘 보존해야겠지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잘린 저 자리에 계속 나무가 자라났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시각예술가인 나는 그 가지를 상상으로 이어서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울창한 나뭇가지의 모습도 상상이 됩니다만 조금의 상상력을 더해서 나뭇가지들이 새로운 형상으로 표현되는 방법을 사용해 봅니다. 지역 주민들이 노고수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방식이 재래의식의 방식뿐만 아니라 나무를 바라보고 감탄하고 감흥을 느끼며 도시의 삶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순간을 만끽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노고수 이야기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부터 우리 주변의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며 그 식물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 어떨까요?